Hello everyone.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 아시는 분도 있고 저 모르는 분도 있죠. 저는 YBM E4U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제가 2002년에 한국에 와서 13년차 토익만 강의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배출된 제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뵀다면 I wish you the best of luck.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일단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를 소개를 좀 했는데요. 자, 이번에 시험 정말 중요하죠. 이제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서 2월 추가 시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2월 말도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그 시험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시험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사연을 말하자면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는데 2013년과 14년에 또 바뀌었고 2015년에 또 바뀌는 기미를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되게 특이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2006년, 8년 이때는 문맥 안팎에도 맞출 수 있는 게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2010년 넘어서 12, 13년 되면서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많다가 최근 들어서는 문맥만 대충 파악해도 안 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아지는 그런 시험 자체가 수준이 높아져요. 물론 외관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나온 게 비슷하니까 계속 대명사 나오고. 근데 보통 제가 이제 900점 넘는 분들도 많이 우리 반에 있는데요. 근데 잘 보면 틀리는 게 he, she 이럴 때 틀려요. this 이런 거.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문맥을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한국 사람은 원래 똑똑해서 오히려 그게 더 본인에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RC부터 시작해서 LC까지 가겠는데 특별히 공부법을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새로운 토익 그리고 새로운 영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시험 전략 추천하는 것은 첫 번째,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즉, H도 그렇고 세븐도 그런데 그냥 너무 열심히 들으려고 해서 단어들을 자꾸만 들어갖고 그 단어들을 암기하잖아요. 그래서 뭔지 혼자 생각하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 미끼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서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능력을 기르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전체 글의 요지를 우리가 영어로 지스라고 하는데 이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오케이? 선생님, 말귀 알아듣는 거 누가 모르니까 안 들리는데. 자, 그래도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눈치적으로 봐서 눈치를 보면서 어떤 흐름인가 요거를 판단하는, 즉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 보는, 즉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논리적 반전이 있을 때 however, but actually 이런 거 나오면 답이 아주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but가 되게 짧게 돼. but 하면서 쫙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7도 그렇고 6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LCR 부분에는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하면서 매우 중요한 걸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은 제안을 할 때 오직 무엇만 또는 전적으로 이런 거 나오거나 제외할 때 일주일 동안 except Monday 그럼 월요일만 빼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특별하게 가지는 그 의미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답을 파악하게 됩니다. It's all about relationship. 관계. 등장인물들과 시간과 상황에 대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지 시험을 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 또 하나 있죠. 플러스 알파로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지 된다는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YBM E4U 어학원 종로 센터에서 3층 전체에서 360석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모인 우리 훌륭한 미래 인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를 훨씬 더 잘 맞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요즘 시험이 거의 다 똑같은데 내용이 좀 특이해.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빈칸하고 앞뒤 그리고 보기만 보면 안 되고 아주 크게 보면서 좁혀 들어가는 그런 추세가 더 강해진 게 2015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명사 시제.
우리가 12월 달 시험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our findings 했을 때 our 넣는 걸 틀려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왜 이걸 틀릴까? 왜 여기서 실수를 했을까? 설마 중학교 때 our를 안 배웠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번 달 1월에는 there를 써야 되는데 this를 써갖고서는 온 국민이 다 그건 줄 알아 아직도. 그게 뭐냐 하면 토익 시험이 이렇게 짧은 단어들 갖고 즉 시험 실제로 봤을 때 저도 들어가서 아주 잘 봤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그게 매듭을 지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가장 최근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사 과거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주목하면서 You have to keep an eye on these words. 이게 영어로 제가 한국말 반 영어 반 똑같지요. 1.5세라서 그래서 forgive me if I use English. 영어 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 영어 강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RC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RC. 첫 번째 문제 101번.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스크린을 잠깐 스톱한 다음에 이걸 쭉 보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스톱하고 안 할 거라고? 오케이. 자, 101번 저랑 같이 할까요? Commuter train services were blank interrupted on Friday morning due to unforeseen mechanical failure at one of the stations. 자, 여기서 on Friday morning 그리고 due to unforeseen mechanical failures 했는데 자 여기서 기차역 중에서 한 곳에서 기계적 결함이 예상치 못하게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전에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것만 보고 여기 뭐 넣을까 생각하면 지금 솔직히 이거 거의 다 됩니다. 자, A, occasionally 중요한 거예요. 빈도부사. 우리가 often, periodically, occasionally, regularly 이런 게 빈도부사예요. 자주,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런 게 빈도부사인데 그 다음에 recently가 시점부사예요. 최근에. 이거는 상대적 시점부사예요.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 아주 최근에, 조금 최근에, 매우 최근에, 더 최근에 이렇게 비교급도 될 수 있고 최상급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형용사나 부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mmediately 즉시 얘는 절대적인 시점부사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흑백이 분명해. 예를 들어서 꽉 찼다 이렇게 절대적 개념이에요. full 또는 텅 비었다. empty 제 머리는 텅 비었다 이런 게 절대적 개념이야. 이런 것들은 거의 텅 비었다. 거의 꽉 찼다. 이건 되는데요. 매우 꽉 찼다. 조금 꽉 찼다. 이게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시점부사예요. 즉시. 자, 뜻이 얘는 가끔씩, 얘는 최근에, 얘는 즉시, 그 다음에 briefly는 잠깐, 기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일까요? 아직 안 골랐나요? 골라보세요. 무엇일까요? 자, 초보자는 여기서 잘못하면 최근에 통근기차 서비스가 끊겼다. 되거든. 왜 이 과거시랑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아주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여기 시점이 이미 있어. 금요일 아침에 서비스가 중단됐었다. 이미 시점에 언급이 있으면 시점 언급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같은 말을 꾸며주기 위해서 시점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올 수 없어요. 의미가 중첩된다고 그래. 그래서 두 개 시점부사 빼는 거죠. 금요일 아침에 언제 중단된지 이미 아니까. 자, 금요일 아침에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자주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것 빼. 빈도부사가 아무리 좋아도 토익 시험에서 원래 빈도부사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보기에 부사 중에서 부사 문제에서 빈도부사 보죠? 그럼 일단 걔가 1순위예요. 한번 넣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언급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정답은 D가 됩니다. 잠깐 동안 중단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기계적 고장 때문에. 그러나 다시 곧 재개됐다 해서 D가 정답이 돼요. 자, 요번에 시험에 나올까요? 이런 단어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맞출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 설명을 잘 들으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quickly라는 단어가 있어. quickly가 이제 어떤 상징이죠. 언어는 상징인데 심볼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가리키는 범위를 우리가 semantic field라고 그래요. semantic field, 의미의 영역. 자, 이때 quickly가 빨리란 말이에요. rapidly도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rapidly하고 quickly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빨리 빠르게 외워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이 빨리하고 빠르게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럴 때는 시멘틱보다 넓은 걸 고르셔야 되는데 quickly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rapidly라고 하면 속도가 빠른 거야.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말을 빠르게 하거나, 그리고 promptly가 있는데 얘는 시작 시점이 지체 없이 빠르다, 이런 말인데, promptly가 무슨 말이니?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처음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즉시? 이러시는데요. 즉시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immediately가 즉시입니다. immediately, 즉시. 얘하고 promptly는 달라요. 얘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어. 근데 하루 만에 오면 아주 신속하게 온 거죠. 그때 이걸 써야지 즉시 올 수는 없어요. 짜장면을 주문했어. 30분 내로 오면 신속하게 온 거지 즉시 온 건 아닙니다.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이 하고 전화 끊었는데 띵동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즉시 왔다 이러면 안 되고, 아주 빨리 왔다 할 때 프롬프트하게 왔다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요게 애매한 것 같지만 처음 보면 좀 신기하지만 잘 보면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도 이거를 무의식에도 구분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 차이점들에 대한 거 인식을 해야 돼요. 사전 복구 안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즉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사실 promptly 느낌이 나긴 해요. 조금. 왜냐하면 promptly at 10, 10시에 딱 시간 맞춰. 이게 시간 맞춰거든 원래. 그럼 10시에 딱 시간 맞추니까 즉시같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immediately, 즉각적인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prompt reaction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은 반응이고, immediate reaction은 딱딱 이렇게 여기서 딱 하니까 이쪽에서 딱 이게 금방 한 거, 이런 거를 말해요. 즉각적인 반응, 이거 형용사로 쓰면은 즉각적인 반응 이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immediate가 가운데 오는 거를 미디아라고 그래요. 매체. 가운데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되는데 공간적 개념이 돼요. 즉각적인 반응도 되지만 인접한 바로 주변 환경, surroundings, surroundings 또는 vicinity, 근교, 바로 인접한 근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immediate supervisor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직속 상사, 그 다음하고 나사에 아무도 없다. direct supervisor도 돼요. 여기서 겹치죠. direct, 직속 상사. 그래서 immediate하고 direct는 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direct cause가 직접적인 원인, immediate cause도 직접적인 원인. 단 direct는 직항편이나 직접 갈 수 있는 고든 길, 이걸 direct route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direct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속도부사 그리고 시점부사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즉시인데 urgently가 급하게, 이것도 좀 속도 같죠. 그런데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만약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urgently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그녀가 급하게 무엇을 했다 이러면 이때 이 urgently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 오는 거를. 그러나 실제로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주어의 마음을. 그래서 주어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부사라고 그래요. 급하게, 주저하며, 기꺼이, 진실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knowingly, confident, 자신감 있게, consciously, 양심적으로, enthusiastic, 열정적으로, persistently, 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persistently, 얘는 끈기 있게, 초지를 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전부 주어의 마음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동사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겉으로만 관계가 있죠. 수식을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short하고 brief 이게 있는데, short는 시점을 나타낼 때 써요. 원래 형용사 할 때 short하고 brief는 둘 다 똑같아요. 짧은. 그래서 짧은 순간을 for a brief moment, for a short moment. 근데 부사할 때는 shortly는 곧, 그리고 briefly는 잠시란 말이에요. 제가 12월 강의 때 시험 전날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3개를 설명했어요. 그림을. 그랬는데 거기 10개 단어를 말했는데 거기서 6개가 답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원래 시험에 항상 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게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이 맞추려면 이걸 진짜 이해를 제대로 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봤던 문제에서 기간을 나타내니까 brief, 잠시 이렇게 되죠. 결국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실 거고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이번에도 스크린을 파우스 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welcome back. 102. With the purchase of 5 additional delivery trucks, the sales of our gourmet food and flower arrangements have been blank improving. 무엇일까?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요게 있죠. promptly. 이 시험에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promptly였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promptly가 제일 많이 1년에 4번, 5번 이렇게 나오고 작년, 재작년에는 briefly가 이제 그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가수들 같아요. 이렇게 그룹이 바뀌어요. 이렇게 인기 그룹이. 근데 지금 프람드가 그래도 지금 되게 강하네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답이 프람드가 아니라 steady야. improving이 나왔어. improving이 점점 좋아지다 해서 steady를 쓸 수 있는데, 좋아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게 꾸준히 좋아지다 해서 B가 되죠. 좋아지는 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좋아지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좋아지다 해서 B가 되니까 얘를 또 속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그래요. 자, 아까 제가 quickly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quickly가 있는데 quickly는 아까 prompt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prompt면 시작이 빠른 거예요. 신속하게 전화를 빨리 받을 때 신속하게 받았다 이렇게 써요. 전화를 받을 땐 prompt하게 받았다 그래요. 10초 내로 받았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했으니까 prompt하게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속도를 나타낼 때 rapidly라고 해요. rapidly가 빠른 속도로 이런 말인데 전화를 rapidly하게 못 받아요. 울리기 전에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rapidly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말 빨리 한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자 얘랑 겹치는 게 바로 시험에서 판매 같은 거 말할 때 많이 쓰는 게 briskly야. briskly가 경쾌한 속도로 이런 말이에요. 물건이 쏠쏠하게 잘 팔린다. 자 근데 이게 경쾌한 속도가 꾸준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steady하고 겹쳐요. 우리가 보통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뭐가 물건이 잘 팔리면 제가 인강을 지금 처음 11월에 선보여서 여러분한테 줬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요. 인강 거기 처음 내가 찍은 거거든 원래. 근데 그때 스테디하게 계속 꾸준히 탄력받고 나가면 그걸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래피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브리스가 경쾌하고 조금 느려진 거예요. 스테디가 꾸준하면은 증가를 갑자기 안 하고 천천히 증가하다 해서 슬로울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른 데서 점점 느려지는 거죠. 슬로울리, 천천히. 원래 스테디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꾸준하면서 하지만 급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슬로울리랑 겹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스테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With the purchase of 5 additional delivery trucks, 배달 트럭 5대를 추가로 구매함으로써 gourmet food and flower arrangement의 판매량이 즉 음식과 꽃들의 판매량이 점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서 답이 B가 되는 겁니다. 자, number 3. 자,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3. Okay, Mr. Gupta will not be back in his office until next Monday because he has blank many appointments with Indonesian clients this week. 자,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much가 왜 안 될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much는 불가산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much money, much water, much tim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사로 동사를 뒤에서 꾸밀 수가 있어요. I like it very much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muc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반드시 비교급을 꾸며줍니다. 비교급. 근데 many는 비교급이 아니죠. 그래서 제거해요. to는 그런데 그냥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너무 많은 시간 약속이 잡혀있다 해서 답이 A가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greatly는 안 됩니까? greatly는 동사만 쓸 수 있어. greatly exaggerate 이러면 너무 많이 과장하다 이런 말이고요. greatly influence 이러면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다 이럴 때 쓰는데 얘는 동사만 됩니다. highly는 높게라는 뜻이에요 원래. 자 우리가 보통 highly가 매우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매우하고 겹쳐요. 이 매우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으면 여기 highly가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highly는 높게도 되고 매우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everyone speaks 모두가 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speak highly of 이렇게 되면 너에 대해서 좋은 말밖에 안 한다. think highly of 이러면 너에 대해서 난 높이 생각한다. 너를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고요. highly regarded 이러면 얘가 높이 존경받는다.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아주 높이 날아갈 때는 high라는 부사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선 highly 이게 높게라는 뜻이긴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수익성이 높을 때 highly profitable 또는 가능성이 높을 때 highly likely 성공했을 때 highly successful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 매우라고 대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highly를 매우라고 외우는 순간
너무 많은 부분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이힐 여기서 매우라고 해서 매우 많은 될 것 같죠? 근데 매우라는 말은 너무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높을 때 쓰는 거예요. 성공을 높이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추천을 높이 한다 이럴 때, 그래서 안 됩니다. 매우랑 겹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heavily. 자, heavily가 과하게, 과도하게 이런 말인데 이건 주로 나쁜 거랑 씁니다. 하이힐리는 좋은 거랑 쓰고. 그래서 heavily congested, 교통체증이 심한, heavily crowded, 사람들로 많이 붐비는, heavily discounted, 할인이 대폭 많이 된, heavily damaged, 손상된, 그리고 heavily rely, 의존을 많이 하다 이럴 때 heavily를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그냥 to를 가주면 돼요. 왜? 이게 너무 많은 시간 약속이 잡혀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토익 시험이 되게 짧은 단어로 승부할 때가 많아요. to는 그냥 너무란 말로 부사예요. 일반적인 형용사 부사 앞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퍼즈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다시 들어왔습니까? Our catering company asked how many have registered for the upcoming banquet so that they can plan the meals blank. 자, 우리 케이터링 회사, 음식 출장 연회하는 회사죠. 연회 전담 회사가 asked how many, 몇 명이 등록했는지 물어봤어요. 자, so that 네모하시고, 원래 토익 시험 볼 때는 기본이 연결을 네모한 다음에 동사 부분을 다 밑줄 겁니다. as, 그 다음에 how many register, 그 다음에 can plan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게 좋아요. 초보자일수록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ABCD에서 뭘까? A, deliciously, B, temporarily, C, formally, D, accordingly. 여기서 음식 식사 나 배고픈데 맛있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틀리는 지름길이에요. 여기 단어 뭐 나왔다고 막 느낌으로 그냥 빨리 가면 거의 다 틀려요. 이렇게 뭐 ETS가 바보도 아니고 되게 똑똑하거든. deliciously가 맛있겠는데 이래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부사가 아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라면 좀 맛있게 끓여봐. 그럼 맛있게가 부사로 끓여봐를 꾸며줄 것 같지만 거기서는 라면이 맛있다는 얘기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deliciously 이러면 안 되고 delicious meal 이렇게 그냥 욕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부사가 맨 뒤에 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여기 부사 나오면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하다를 꾸며줬는데 맛있게 계획하다, 이건 맛이 간 겁니다. 맛있게 계획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쓰면 안 돼요. 임시로 계획하다 뭐 이런 거 될까요? 안 됩니다. formally 아주 중요한데 얘는 과거 시제하고만 써요. 과거에는 했다. 과거 시제 아니면 과거 분사를 앞에서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 절이 나오고 앞에 뭘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뒤를 했다 할 때는 정답이 D가 되는 겁니다. accordingly. 선생님 그거 석 달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쵸? 6에서 나왔죠? 요즘 시험은요 시프트도 3번이나 나왔단 말이야. 연달아 시프트 교대 근무 시간 전환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accordingly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초에도 나오고 작년 말에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얘는 요즘 시험 추세 자체가 새로 한번 딱 사람들이 틀리는 것 같다 그러면 문맥을 바꿔서 그냥 내버립니다. 그거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케이터링 컴퍼니가 얼마나 많이 등록했는지를 물어봤다. 왜? 그에 맞춰, 즉 등록한 수에 맞춰 식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D가 되죠. accordingly는 문장이 이렇게 앞에 하나 있고 연결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연결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뒤에 내용이 앞에 맞춰서 했다 이럴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길 때 또는 6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number 5. 자, 이제 또 한번 계속 틀리고 있다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even under blank stressful circumstances, Victoria Wimber tends to complete her job with confidence and ease. 자신감과 수월하게 이렇게 돼요. 그녀의 업무를 완성하는 경향이 있다. A. particularly, B. strongly, C. eagerly, D. exclusively. 자, eagerly가 감정부사야. 얘는 추어의 마음을 나타내요. 갈망하며. eagerly await 이러면 갈망하며 기다리다, 대기하다. 그럼 기다리는 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어의 마음이 아주 갈망하는 거죠.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eagerly anticipate 이런 거.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 띠하게 생각나면 B 쓸 텐데 B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강력한, 안 돼. heavily stress는 있지만, heavily stressful, 이건 되죠. strongly로 그냥 와전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heavily 넣고 싶은데 heavily가 없으니까 그 비슷한 거 넣잖아. 그럼 이게 신데렐라 언니병이라고 그래서 자기 발 안 맞는데 대충 맞을 것 같아서 자꾸만 넣는 거죠. 지금 얘가 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꾸만 넣어갖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시험에서. 오케이? 자, strong은 강도가 있을 때 쓰는 건데, stressful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엇일까? 아주 좋은 표현이죠. 정답은 A, particularly.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일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A가 돼요. especially하고 똑같은 말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number 6. 한번 해보세요. 자, pause 해놓고 시작. 오케이. 자, 그냥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같이 하자. 106번. Customer Relations Coordinator Travis Hansen has blanked the next focus group meeting with 12 invited guests for April 20th. 오케이, 이거 뭘까요? 자, 여기서 단어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릴까요? conduct. 자, 우리가 세미컨덕터가 반도체죠. 컨덕터가 도체 또는 기관사 또는 지휘자를 컨덕터라고 하는데, 도체, 세미컨덕터, 반도체, 컨덕터는 이끄다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컨덕터가 이끄는 건데, 이 미팅을 컨덕트하면 회의를 이끄다, 진행하다. 엄청 좋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conduct a meeting, conduct an experiment, 실험을 하다. 자, 뭘까요, 답이? 자, B야, 근데. 자, 지금 여기서 포커스 그룹 미팅이 회의예요. 이게 소비자들을 샘플로 모아서 소수로 주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포커스 그룹 미팅이라고 그래. 근데 얘는 지금 컨덕터 미팅도 되고, 스케줄 미팅을 일정 잡아도 되고, 어떤 참석했다 이것도 되지. 원래 많이 나오죠. 기대했다 이것도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돼. 여기까지 보면 여기만 보고 여기만 봐서 빨리 푸는 애를 우리가 난시족이라고 그래요. 여기만 보고 뒤에도 봐야 되거든. 빨리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되고요. 쭉 다 필요한 부분 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여기서 12명의 초대받은 고객들과의 포커스 그룹 미팅이 아니라 이걸 봐야 돼. 4월 20일로 이랬어요. 이 스케줄 A4B 패턴으로 B가 되는 거죠. 스케줄 A4B는 작년에도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 릴레이션스 코디네이터가 일정을 잡았어. 다음에 있을 미팅을 4월 20일로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A를 넣거나 어텐드를 넣으면 이거는 완전히 영어에서 트와일라이트 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 미팅을 어떻게 이미 참석했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간 거냐? 그렇죠? 안 되죠? 해피피니까 했다는 말이니까 여기서 다음번 미팅은 이미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제에 대한 민감도가 없고 전사구에 대한 민감도가 없으면 그냥 다 답되는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이 지속적인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면 뒤에 전사구를 동그라는 걸 일부러 하시고, 두 번째 그냥 딱 답되는 것 같은 거 하나 보지 마시고 가능한 걸 다 한 2개 정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근데 항상 시험에서 중요한 단어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실행하다. 이 perform도 실행하다가 될 수 있고, conduct도 실행하다가 될 수 있고, implement. 자, 중요한 단어예요. implement. 실행하다. 그리고 execute도 실행하다죠. 그런데 지금 implement는 기구라고, farm implement가 농기구에서 시험에 쓰인 적이 몇 달 전에 있어요. 근데 얘는 동사할 때는 실행하다인데, implementation. 얘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행. 근데 얘네들은 어떤 계획, 아이디어, 전략, 프로그램, 방침 이렇게 말로 된 거 이런 거를 실전으로 옮기는 걸 말고 사명식이고요. execute도 그래요. execute도 실행하다 해서 계획을 집행하다, 실행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실행하다는 perform이 될 수도 있어요. perform은 공연하다 할 때는 일형식, 사명식 다 됩니다. 근데 성과를 내다, 성능을 발휘하다 할 때는 일형식이고요. 자, 절차가 있는 것들을 실행할 때 써요. 실험, 설문조사, 면접, 연구, 검사, 조사, surgery, 수술 이런 걸 실행할 때는 perform a surgery 이럴 수가 있어요. 성형수술을 실행하다. 300만 원 할인해서 성형수술, 가슴 성형수술. 죄송합니다. 어저께 내가 어떤 말 들어서. 오케이. 여기서 perform a surgery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conduct 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끌다. 그래서 행동, 행실 이런 것들을 명사로 conduct라고도 그러지만 이걸 이끌 때 이렇게 써요. 자, 아주 중요한 거 고수분들에서 알려드리면 conducive가 술술 잘 풀리는, conducive 일이 잘 풀리는, 그래서 잘 이끌어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같은 거 말할 때 쓰고요. 전치사 to 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보통 보면 이 동사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절차가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가고 아이디어를 실전으로 옮길 때는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swift, 신속한 단호한 실행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런 그림들 한 중요한 것들 15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다음 이제 조금 더 넓혀가면서 그 관계를 알아주면 시험장 가면 다 자기 마당이야. 근데 단 봐야 되는 건 이제 문장이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문장을 보고 답이 무엇일까요? 이제 동사로 넘어가서 자, 여기 답이 무엇일까요? 107. 자, 해보세요. Okay, welcome back. 107. Miss Song has been blank with successfully launching the new campaign which raised the brand awareness of the products in the Asian market significantly. 성공적인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높여줬대, 아시아에서. ABCD.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아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어포인트가 임명된, 그렇죠? 리워드, 보상해주다. 뭐, 이 정도? 자, 뭘까요? 자, 정답이 뭘까요? A, 크레딧. 이거예요. 자, 원래 cha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charge. charge는 책임 또는 부과하는 금액, 이런 걸 charge라고 해요. take charge of가 책임지다, be in charge of가 책임지고 있다, 또는 부과하다를 charge. 자, 카드에다가 부과하면 charge 한다고 그러는데, 카드에다가 돈을 다시 넣어주면 크레딧 한다고 그러는데, 요 두 개가 two sides of the same coin이에요. 같은 동전의 양면. 반대 개념인데, 얘는 부과하는 거고, 얘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책임, 기소 내용 이런 거고, 얘는 공로 이런 거가 돼요. 그래서 be charged with가 시험에 나옵니다. 4년 전에 무엇이 그 사람에게 책임이 부과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반대 개념이 be credited with예요. 뭐 한 것에 대한 공로가 그 사람한테 돌아가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 아직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토익 시험 원래 6, 7 부분에서 자주 쓰인 것들을 잠시 보류해놨다가 5로 냅니다. 오케이? 반드시. 그래서 요게 나와야 돼요. 맨날 나오는 단어는 적중하는 게 별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나오는 것들을 적중하는 거는 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강사의 임무예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강사는. 오케이? 절대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시간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 2-3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단축시키는 거죠. 왜? 전문가니까. 뭐가 많이 중요한 표현인지 가려내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Miss Song has been 빈칸 with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여기 좋은 거 했잖아? 성공적으로 런칭한 것으로 공을 인정받았다 해서 얘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C는 안 돼. 얘는 be obligated to 부정사 쓰는 거 수동이 됐을 때 뭐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reward는 reward 사람 with 사물 provide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뭐가 reward 보상되다는데 이게 보상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8번.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케이. 자, our former Vice President Linda Coakley went on to blank the title of Chief Financial Officer at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ternet companies in Silicon Valley. A. Become, B. Undertake, C. Assume, D. Right. 무엇이 답일까?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틀이야.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을 안 보고 그냥 CFO, CFO야? 되다? A?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타이틀 뭐지? 제목인가?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단어 스킵하잖아. 그럼 그냥 시험장에 나오세요. 그럴 거면 안 돼. 예, 타이틀이 되다.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CFO가 된 건 좋지만 얘는 직함이란 명사거든. 여러분, 직함이 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름이 될 수는 없잖아. 자, 무엇이 답일까? 답은 C가 돼요. assume. 자, 이거 5번 나와요, 시험에. 완전 중요하죠? assume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멘틱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assume이라는 단어의 시멘틱스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take on이야, take on. take on이 어떤 일을 맡다 또는 take over 이렇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undertake예요. undertake는
어떤 일을 수행하다라는 뜻이요. 아까 그 implement 같은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undertake가 뭘 맡아서 수행하다. 어떤 일 이런 걸 맡아서 할 때는 이걸 써요. undertake the task, undertake the project 이런 건 되는데 take on도 되고 없으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이 보게 나온 적이 이미 있거든? 그때 왜 얘가 되냐? 얘는 지금 타이틀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직함을 맡다, 어떤 직책, position, take on the position, 또는 take on one's debt 이렇게 돼요. 피인수 기업의 부채를 떠안다. 이때 take on을 쓸 수가 있죠. take on이 되면 assume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C죠. assume은 물론 가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presuppose, suppose 이런 거 가정하다, presume 이런 거 가정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감 맡았다 C가 됐죠. 자, 토익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일 때가 있죠. 문맥상.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걸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number 9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number 9 어차피 퍼즈에다가 문제 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틀어놓을 거면 그냥 하죠. 109번 Any information on changes to the flight departure and arrival times will be posted on all airport monitors as soon as it becomes blank. 자, 여기서 비행기 출발의 변화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들은 will be posted 올려질 것인데 모든 공항 모니터에 올려질 것이다. as soon as it, 야, 이때는 이 정보를 말해요. 정보. 우리가 정보 말할 때 이번에 이제 올해도 나왔지만 릴리스, 릴리스는 명사일 때 발표, 공개, 개봉, 출시, 출간, 석방, 퇴원 이런 뜻이 되고 지금 여러분 릴리스 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릴리스 폼이 토익 시험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이런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뭐 퇴원 동의서도 되고요. 그런데 릴리스가 동사할 때는 바로 개봉하다, 출시하다, 발표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보는 원래가 릴리스를 써서 정보를 발표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입니까? 안 돼요. 왜? 픽업은요, 여러분 뒤에다가 ing나 pp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영어는 중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이나 되는 쓰면 픽업 ing 하면 하게 되다, 픽업 pp 되게 되다, 되되되 이게 안 돼요.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은 가능할지 몰라도 안 됩니다. 선생님 그거 나 처음 듣는데 그거 진짜인가요? 진짜야. 선생님 나 그런 거 봤는데 봤겠지? 왜냐하면 감정 유발 타동사의 분사 exciting, excited, disappointed 이런 거랑 분사형 준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involve 이런 거 어디 관련된 일반 형용사 취급합니다. talented 재능 있는, promising 전도 유망한 이런 거는 일반 형용사 취급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태에 대한 언급으로 여기 become이랑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become fried 이런 건 안 된다고. 일반 동사의 분사 절대 안 돼. release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정답이 무엇일까? available이에요. become available이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정보가 제공되자마자 해서 답이 D가 됩니다. become은 일반 동사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안 된다. 이거를 참고로 알았어요. 제가 인강에서 우리가 강의를 찍으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호응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프레임을 딱 맞춰갖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했으니까 꼭 듣는 게 좋아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천 명이 와도 제가 계속 인강 같이 들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 안다 그래도 문장을 많이 접하면서 이해도를 넓혀야 되고 결국 다른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강은 매우 중요하지만 필수 정보지 그것이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겸손하게 공부를 또 같이 해주시길 바래요. 자, 요거는 거의 매달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since하고 as가 있어요. 이 그림이. 지금 저저번 달인가 pick since as가 다 답으로 한 번씩 나왔죠. 한 지점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그런데 since는 접속사로 1회로 전사로 1회로가 됐어요. since 1999 이러면 전사로 1회로. 그래서 1회로 할 때는 주절이 현재 완료, since 뒤가 접속사가 since 다음은 주하고 과거동사 쓰는 건 다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얘네들은 앞에 주절이 have pp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since가 만약에 접수사면 뒤에 주어 과거동사를 써야 돼요. 왜냐면 이 말 자체가 과거하고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요즘 작년부터 나오는 게 since가 혼자 부사처럼 since는 준말로 have PP사의 since는 죠. 추후에 했다. 이거 알아두시고 외워도 돼. 추후에 했다. have PP사면 since만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른 것도 돼요. have finally 드디어 했다. have already PP 벌써 했다. 자, as가 있어요. 이 ETS가 as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달에 나오는데 as는 면서라고 하는 뜻의 접수가 돼요. as I was walking 내가 걸어가면서 사고를 못 겪겠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다 접속사로 부사절을 만든 접사로 because의 뜻이 있어서 이 세 개가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얘네들을 때문에라고 쓰죠. 자, 그 다음에 전사 접사로 같은이 돼요. the same as 뭐 같은 똑같은 것 또는 such as가 뭐 같은 그런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as가 같은이라는 전사고 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전사로 as vice president 부사장으로서 관직이나 직책은 한정사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as 다음에 한정사 없이 가산명사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as vice presiden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f I'm speaking too rapidly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은 완전 정확합니다. 원래 영어는 가산명사 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근데 얘네들은 한정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is boy 이러면 안 돼. 이게 영어가 말이 안 돼. he is 여기다 a 같은 거가 있어요. a boy, the boy. 오케이? 근데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가산명 단수잖아. 부사장 한 명이니까. 근데 단수니까. 근데 여기 없잖아 아무것도. 이게 관직이나 직책은 원래 as 같은 거 다음에 나왔을 때는 한정사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s 원형 비호급이라죠. as beautifully as soon as 이런 게 원형 비호급이요. 이쪽에서 하듯이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s 도치라는 게 있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학원을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게 진짜 좋아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요즘 출제가 되고 있죠. 하나 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정말 귀중한 거 가르쳐 드린 건데 우리가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말이죠. while이 뭐만 동안이에요. 그래서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while you were sleeping 너가 자고 있을 때 코 골더라. 이때는 while 써도 되고 when 너가 자고 있을 때 너가 자고 있을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while은 안 되고 when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열쇠 찾을 때 자 발견했을 때 발견은 딱 한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while 쓰면 안 되고 when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너가 도착했을 때 도착할 때 자 도착은 딱 한순간에 하죠. 그러니까 when을 쓸 수가 있죠. 이 when은 if도 겹쳐. if가 만약인데 너 도착할 때 전화해라. 이걸 만약에 도착하면 전화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험에 이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providing 다음에 명사 접사 대세 생략할 수가 있고 써도 돼. 그리고 조동사 쓰지. 그러면 만약에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라는 뜻이죠.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래서 if하고 거의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쪽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참고로 가르쳐 주시고 이쪽이에요. 어도가 우리가 역접을 나타낸다 해서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있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랐다.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쓰는 건데 지금 얘는 반면에라는 뜻도 될 수 있어서 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while, although, whereas가 만나는 이 부분. 이걸 또 ETS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while I like summer 나는 여름을 좋아하지만 my girlfriend likes winter 내 여친은 겨울을 좋아한다. 이때 while 또는 whereas 또는 although 이런 걸 써서 대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높아지면서 여러분이 챙겨드려요. 요번 시험에 이게 나올 건데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아까 내가 요번 시험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몰라서 틀린 사람도 있지만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앞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파트 6.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questions 141 through 143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unspoken truth.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 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which is가 여기 생략됐지? 그래서 전시회야. exhibition 전시회, 뭐를 전시할 때 currently held, 현재 열려요. Boston Museum of Fine Arts에서 버스턴 미술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오케이? 자, 현재 지금 이 now라고 써도 여기다가 now, 현재 feature가 선보인다. 매달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뭐를? 페인팅, 복수지? 자,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들. 누구의? 레이트. 자, 사람한테 레이트 마르코 피카소 이러면 레이트가 무슨 말이냐? 사람한테 늦었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고인이 된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된 마르코 피카소. 제가 그냥 파블로 피카소 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좀 바꿨어요. 마르코 피카소의 그림들을 전시회에서 선보인대요. 오케이? 자, exhibition. 지금 있는 게. 페인팅. 자, 이거 복수지? 잘 봐둬야 돼. 이거 복수. 그러니까 이제 ETS가 이제 6를 내는 새로운 추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걸 지금 강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강사분들. 답 잘못 인터넷에다 올리는 분들 같이 공부하셨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his style. 그의 스타일들이, 스타일. 그 사람의 페인팅하는 스타일이죠. demonstrates a couple of dramatic departures. 급격한 departure. 자, departure가 원래 출발인데 얘는 이제 결별, 이탈 이런 것도 돼서 급격한 이탈, 결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의 스타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대시 지시대명사예요. 제가 인강에서 YBN 클래스 인강에서 이미 가르쳐드렸고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더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특강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이 that은 앞에서 말한 똑같은 명사가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딴 것일 때 지금 여기서 이 스타일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위에 있는 스타일은 마르코 피카소의 스타일이고 뒤에 있는 스타일은 다른 유럽 아티스트들 20세기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뒷받쳐.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regard him, 그를 daring, 자, daring이 담대한, 용감한, 깡이 있는 페인터로 여긴다. 새로운 기법을, 접근 방식을 우리가 예술계를 보는 관점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 사람으로 안 돼. 자, 위에 그가 기존의 20세기 아티스트의 스타일과 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용감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가져온 페인터로 생각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이 therefore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therefore하고 비슷한 말 또 뭐가 있지? as a result 나왔잖아? as a result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죠. nevertheless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nevertheless를 썼을까요? 시험에서. 오케이? 많이 그랬죠? 근데 왜 그랬을까? 최근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할까? 이 that을 알아야 된다고. 결국에는 이 문장이 복잡해. 물론 이것도 복잡하지만 이거 시험에 3번이나 쓰였다. 근데 이제 세븐 같은 데서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가 있고 공부를 이렇게 자세히 안 하면 모르죠. 이게 출발도 되지만 이제 결별, 새로운 스타일. 제가 토익 강사죠. 근데 내가 갑자기 GRE 강사로 다음 주부터 바꿔? 그럼 내가 디파처를 한 거예요. 이게 스타일을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 이유로 되게 용감한, 대담한 페인터라고 생각한다 해서 C가 정답이다.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서 as a result 넣으면 되는 거였어. 근데 the last time he's blank. 자, work. work가 너무 중요합니다. work는 동사할 때 일형식 동사로 사람이 work하면 일하다, 사물이 work하면 작동하다인데 근데 work가 사면서 동사로 뒤에 시간을 쓰면 몇 시간 일하다, I work 10 hours a day. 하루 몇 시간 일한다. 이럴 때 사명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work가 명사할 때 불가산이에요. 보통 직장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요. commute to work가 직장에 출퇴근하다. 그런데 work가 불가산으로 그 사람이 만든 작품, 그 사람이 쓴 글, 그 사람이 만든 가구 이런 걸 다 work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그의 그 다음에 work가 들어가는데 이거 B 쓰면 안 됩니까? 안 돼. 얘 때문에 일단 안 되죠. was.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work가 S 붙지만 뭐 공장 같은 거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안 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이거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불가산인데 이걸 쓰긴 했는데 그 사람이 마르코 피카소가 그림을 한 개 그렸나?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의 작품들을 전부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작품들은 was on display 여기서 전시되었다. 보스턴에 15년 전에가 마지막이야. 그의 작품이 보스턴에서 전시된 시점이 15년 전이야. 즉 마지막으로 그때 전시가 됐어요. 원래 토익점에서 last란 부사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전시되었다. 이렇게. 자, 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5년 전, 15년 전에 전시인데 그래서 43번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this를 써주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면 이 전시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 전시가 뭐야? 여기 앞에 있는 요 전시가 되는 거잖아. 15년 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피처가 현재 시제니까 이 전시는 이게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latest가 무슨 뜻이냐? latest는 이 말이 가장 최근, 이번 이런 말이 돼요. late가 늦은이지만 late가 최상급이죠. 최신, 요즘 이런 말이에요. 이번 전시, 이게 이번이야. 이게 이번인데 여기다 이번 이럴 일이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건 줄 알지 아직도. 오케이? 디스가 안 돼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말고 엑시비션이 출제가 됩니다. 전시. 그럼 뭘 전시? 뭘 보여줘? 뭘 보여줄까? 이 사람의 작품을 보여준대. 여기서 지금 얘가 불가산이라서 단수 형태고 있지만 이 사람의 작품을 뭐라 그래요? 대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답이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번 답이 A고 43번 답이 C가 되죠. 여기다가 대어를 쓰면 내가 이제 왜 이게 헷갈리는지 이해는 돼요. 나도 이제 요거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대어가 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을 보면 요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이해 못하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전시회를 가고 싶으면 전시회 왜 갑니까? 파블로 피카소 때문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이 보스턴에 오니까 그게 주제가 되는 거야. 이 기사는 어떤 작품이 우리 도시에 왔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그림들을 선보이고 얘가 주인공입니다. 전시회는 주인공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스턴에 온 게 15년 전이야. 12년 전이 아니라 여기서는 15년 전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 이 15년 전에 왔던 이 작품들의 요번 전시는 뭐를 가장 유명한 그의 17개 그림들인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애트리뷰트다. 거슬러 올라가는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죠. 왜? 이렇게 소중한 유명한 작가의 그림들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도시로 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라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보기를 봐요. 단어들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은 단어죠. 근데 이거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다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사이트 같은 데서 후기 강의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답은 종결하겠습니다.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번 시험에 이제 최근에 보면 annually를 쓰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collectively가 답인데 collectively가 우리가 돈을 3, 3호로 같이 모을 때 단체가 같이 모으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걸 collectively contribute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런데 annually가 옛날에 많이 나왔다고 지금 답은 아니에요. 과거 정답이 많았다고 해서 미래의 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문맥을 봐야 돼요. 이번에도 저번 달에도 시험에서 annually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때 그 기부 모으는 것은 처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단체가 같이 모을 때 원래 미국 사람들이 collectively contribute 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글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뭐가 답이다. 이거보다도 요즘 흐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따라가면서 요거를 말한 15 years ago가 아니니까 이건 안 되고 이 작품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건 개수가 되어라고 해서 돼요. 왜? 17개니까 그것들의 최근 전시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 연습이 요즘 좀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시험을 임박해서 지금 3일 전, 4일 전 이렇게 본다면 무엇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파트 3, 4를 잘하려면 사실은 이제 좀 길게 잡고 3주, 4주 또는 한 달, 2달 이렇게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3일 남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파트 1, 2 이 정도에서 가볍게 연습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YMM 클래스 인강을 위해서 2014년도에 실제로 출제된 내용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보통 연구한다는 말 많이 하지만 연구하면 저하고 똑같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걸 연구해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준비해서 드린 게 있어요. 11월 오픈했죠 강의가. 자, 첫 번째 요즘 이제 제가 진짜 다 세봤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 이걸 봤는데요. 좀 바뀝니다 유행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1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장. Number 1. The soil is being raked by some workers. 오케이. soil 이게 흙이에요. soil. 그다음에 is being. 자,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죠. being pp. rake는 원래 갈기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모으는 거죠. 낙엽 같은 거. 근데 이제 갈기가 고리로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을 때
soil is being raked by some workers. 그래서 rake, 요 알바로 하는 거. 이런 거 나옵니다. soil is being raked by some workers. 자, 3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3. The child is squeezing toothpaste from a tube. 자, 원래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 명사들이 맞을 때가 많은데 가운데가 중요한데 요거 squeezing, squeeze가 쥐어짜는 거예요. 치약을 쥐어짜다. 튜브에서. 오케이, 이건 내가 만든 거고요. 시험에는 squeeze가 나왔었는데 딴 거로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치약을 짤 때 squeeze가 짜다 이런 말이죠. squeeze. 오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 child is squeezing toothpaste from a tube. 따라하지. 아유, 여러분 따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낮에 강의할 때 기초특강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60명이 제 방에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이거보다 더 좀 복잡한 거를 막 따라하면서 스피킹하러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Okay? You have to actually study TOEIC in the way that you are actually speaking it. Okay? 토익 공부하려면 듣기만 공부하려면 말하듯이 자기 몸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운동선수처럼. 오케이? 자, 4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4. Banners are strung between the wooden columns. 오케이, 컬럼 기둥 아주 잘 나올 수가 있고 나무로 된 기둥인데 strung 이게 매달려 있다. 스트링의 pp예요. 그래서 이제 hung 이거는 매달려 있다죠. hung도 hung, hang, hung hang, hung 이렇게 돼요. 근데 strung 얘도 매달려 있다. 배너가. 그렇죠?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이거 내가 그냥 막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이거 다 통계 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어휘로 또 추가로 알아야지 시험 본다 이거예요. 자, 5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5. Lighting fixtures are suspended from the ceiling. suspended, 매달려져 있다. 천정, 이건 뭐 옛날부터 나오는 거고 lighting fixture가 조명장치예요. 조명장치. plumbing fixture 하면은 배관장치.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Number 6. Broken glass littered the plant floor. 오케이. 자, 요거 뭘까? litter가 원래 명사로 쓰레기예요. 오케이? 쓰레기. do not litter 동사를 쓰면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오케이? 그런데 깨진 유리잔 또는 유리들이 litter the plant floor 공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이거를 litter라고 그래요. 응?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왜냐면 통계적으로 작년에 잡혔기 때문에 litter 좀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7번. Number 7. 들어보겠습니다. Some people are relaxing under the shade of palm trees. 네, relaxing 쉬고 있다. resting이라고 말해도 똑같아요.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palmtree 종려나무 그늘 아래. 자, 예전에 casting a shadow라고 내가 문제를 그냥 내가 만들었어요. casting a shadow. 그래서 그림자를 그리다. 왜냐면 내가 사진 보고 낼 게 없어갖고 그림자가 길어갖고 casting a shadow 했는데 그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적중한 적이 있습니다. 파트 1도. 자, 8번.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8. A series of bridges are spanning the stream. 오케이. 자, 스트림이 개천이나 하천 이런 거가 되죠. 그럼 하천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거기 교량들이 이렇게 있어. 교량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럼 일련의 교량들이 spanning. 대박이에요, 이거. spanning. 원래 span이 원래 명사로 기간이죠. life span이 수명. 근데 이게 공간 개념으로 가서 spanning이 이렇게 걸쳐 있다, 퍼져 있다 이런 말로 일련의 다리들이 스트림을 따라 스패닝 펴져 있다. 이렇게 해서 8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핵심 표현을 담아서 여러분이 파트 1을 연습하도록 준비한 게 제 인강 이건 광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강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자료가 아닙니다, 이게. 자, 9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9. Children are strolling past a body of water. 자, strolling 거닐다 아주 옛날부터 나왔는데 past가 여러분 전치사예요. 지나서. 근데 body of water가 호숫가나 물로 되어 있는 것들을 body of water. 그게 몸이 아니라 물이야.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10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0. A mechanic is examining the spoke of a wheel. 자, exam이 원래 많이 나오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런데 요거 spoke of a wheel 이게 바퀴가 이렇게 있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퀴살을 spok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그냥 보고 있어. 그러면 spoke of wheel 바퀴를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요거 모르는 단어 나오니까 어려워지죠. 원래 파트 1을 잘 하시려면 진짜 답일 때 어려운 문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낯설다고 무시하고
안 쓰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낯선 것들은 더 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파트 1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11. A coil of rope is secured on a rack. 오케이. A coil of rope이 작년에 3번 나옵니다. coil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그래서 밧줄 같은 거 이렇게 감아놓은 걸 coil이라고 그래요. coil of rope, a coil of rope secured가 장착된, 고정된 rack 거리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A coil of rope is secured on a rack. coil of rope is secured on a rack. 이거 한 300번 정도 하시는 거죠. coil of rope is secured on a rack. 이렇게. 자,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12. A stone wall borders one side of the walkway. 자, borders, 경계선. 자, border, 경계선인데 line이라고 돼요. 일렬로 있다. 그래서 워크웨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크웨이가 이제 산책로도 되지만 보행자, 보도블록 이런 것도 되고 사람들 걷는 길 한쪽 벽이 돌담이 일렬로 쭉 있는 거죠. 덕수궁 돌담김처럼 border가 동사가 될 수 있죠. 명사를 동사시킵니다. 자, 13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13. Swimmers are wading out of the water. 자, 요게 나왔어. wading out of the 물에서 이렇게 헤치면서 이거 wait 기다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물에서 헤치면서 나오는 거죠.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그걸 wading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꾸 들어가면서 뭐 생소한 느낌을 좀 주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ETS는 원래 내는 폭이 있어. 그래서 그 폭이 있는데 그걸 잘 감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응용해서 해주면 이제 미리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bike is popped against the wall을 우리가 미리 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파트 2 요거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것들을 들려드리는 거 듣고 9번, 10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Number 9. I think our search for the new office location took a very long time. A. I know, but it was worth it. B. Are they moving that soon? C. We should have used the internet more often. Number 10. The editor is a little worried the article may exceed the word limit. A. In the Boston Herald. B. Then we'll have to shorten it. C. For authorized personnel only. 오케이. 자, 두 문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개 다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who 했을 때 사람, when 했을 때 시점 이런 시대가 지났고 그것도 기본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이 아닌 거 그냥 자기들끼리 썰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I think our search for the new office location took a very long time. 이게 질문이 아니죠.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야, 정말 오래 걸렸구나. 자, 정말 오래 걸렸어. 이때 남자가 동의를 하죠. I know, 나도 동의해. But worth it. 이게 뭐예요? 그럴 가치가 있었다. 기다린 그 긴 시간을 기다린 가치가 있었다를 worth it 해서 답이 A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후반에 가서 이 대화를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면 바로 골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사무실 장소 그러면 moving 이사가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search가 검색할 때 쓰는 거니까 인터넷 뭐 이런 거 나오면 연관이 되는데 연관되는 거 다 빼고 좀 짧은 게 더 좋아요. I know it was worth it. I know 알았다. 그러나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 해서 오랜 시간을 걸렸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걸렸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묶어서 질문하고 답만 연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처음부터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애시 점수가 낮은 분들은 문제풀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양궁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고정되어 있는 거를 쏘는 것을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는 걸 쏘는 거를 처음부터 연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 듣고 세 개 중에 고르는 걸 처음부터 연습하면 안 돼요. 왜 안 들리는데? 그죠? 안 들릴 때는
일단 고르는 거 연습하지 말고 듣는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고르는 게 되게 쉬워져요. 즉 고정되어 있는 걸 잘 맞추면 움직이는 걸 되게 잘 맞춘다는 얘기죠. 이 비율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주잖아. 그럼 요걸 자르고 요걸 잘라서 내용을 가지고 회화 공부해서 하면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아주 짧은 기간에 되게 좋아집니다. 그런다 계속해서 자기를 헷갈리게 계속 문제만 풀잖아. 그러면서 막 요령 피우는 생각만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틀리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 The editor is a little worried. 자, 걱정하고 있다. 왜? Article may exceed the word limit. 이거 word limit이 글자 제한수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0단어 이렇게 길이를 글자 제한수로 하는데요. 아주 요즘 소재가 잘 나옵니다. 요즘 소재가 잘 나오는 것 중에서 기사 같은 거를 제출하고 기고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고 소재가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인터넷 온라인 웹사이트 온라인 요거 시험에서 보시면 그냥 쓰시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웹페이지 이런 것들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은. 자 근데 여기서는 word limit을 능가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줄이지 뭐 해서 그냥 답이 오고 해서 B가 되겠습니다. C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뜻이에요. authorized personnel only. for가 있을 때 only 쓰는 거 잊지 말고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표현들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긴 단어들 있죠. 긴 단어들 아니면 명칭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걸 소화하려면 이렇게 짧은 단어들이 많은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뭐 고육지책이죠.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4를 보겠는데 파트 4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파트 3하고 좀 달라요. 파트 3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대화에서 중심 주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4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처음엔 소재만 내용 말하고 점점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4를 잘 하시려면 사실은 첫 문제는 제일 나중에 푸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동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내가 계속 강의를 드리는데 요즘은 이렇게 들리는 단어를 이렇게 어떤 걸 캐치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캐치해서 썼을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ETS가 그걸 알고 꼬아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게 보는 사람이 더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지문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Welcome to our monthly staff meeting. First, I want to share some exciting news with all of you. The museum has just received a donation of 17th century Native American artwork from a generous donor. In order to display these fascinating artifacts, we will be expanding the East Wing next year. Now, because these items are of great historical value, we invited professors from around the country to provide us with their comments as we design the new wing. In addition, we invited history students from a nearby university to volunteer in the efforts. If you would like to help train these students as their mentors, please talk to me after the meeting. Number 1. Who is being addressed? Number 2. What news is being announced? Number 3.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s to do? 오케이. 자,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Welcome to our monthly staff meeting. 자, 여기서 초반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staff meetin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반에 staff meeting인데 First, I want to share some exciting news with all of you. The museum has just received a donation of 17세기 미국 인디안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래요. 관대한 기증자에게 그런 artwork, 공예품들을 받았다. 요즘 은근히 또 박물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기부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유물들을 우리가 이번에 expanding, 자, 요거 여기서 전시하기 위해서 will be, 여기서 expanding the east wing,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가 되죠.
자, 이 물건들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전문 지식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새로운 별관을 디자인할 때.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expand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초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 가운데 핵심 부분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답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톤이 좀 커지고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 addition 이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최근 추세 중에서 어려운 게 게다가 한 다음에 좀 기다려야 돼. 우리가 대학생들을 근처 대학에서 자원봉사하도록 이번 사업에 efforts가 사업이죠. 프로젝트, 캠페인, efforts 비슷한 말들인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원봉사해? 그래서 요것만 듣는 사람들이 이거 있는 걸 쓴다고. 그게 ETS의 목적이에요. 문장은 이해 못했고 거기 단어만 딱 들은 사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들을 교육하기를 자원봉사하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으면 멘토로서 그러면 얘기해라.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가 답이 아니라 멘토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들을 보면 Who is being addressed가 누구에게 말이 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뒤에서 학생들도 들었고 그리고 기증이 누가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다 들린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단어들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다 들리죠. 그런 거 있는 게 별로 안 좋고 사실 생각하면 이거 직원들한테 하는 거니까 스태프 멤버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뉴스가 발표되냐. 이게 주제인데 이제 여기 나왔지. 파트 4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디렉터가 은퇴한다. 이걸 유치해서 지금 들은 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거하고 자, 빌딩 리모델링 요게 답이에요. 요게 이제 expanding을 바꾼 거죠. 이게 답이 되고 이제 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3번. 3번은 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를 해줘야 돼요. 대학교 학생들을. 그런데 지금 요 단어도 들렸고 요 지문에서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같은 게 원래 초반에 답이 많지만 여기서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는데 이 ask는 뒷부분에서 답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오답되는 부분들, 특별히 예를 들면 volunteer라든지 university student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문에서 틀렸던 부분들인데요. 이 단편적으로 듣는 것보다 그 중심을 따라갈 수 있는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보면서 중심을 잡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너무 몰입해갖고 자세히 들으려고 그럴수록 단어들이 되고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때 그게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한번 이번 시험에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YBM E4U 어학원 제 강의실이에요. 저번 주 강의인데요. 우리가 무료 강의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특별히 이번 시험 끝나면 오케이? 이번 시험 끝나면 제가 후기를 올려드리니까 네이버에서 배동이 토익 정답 배동이 이런 거를 언급을 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려웠고 중요한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번 시험도 틀린 답들이 올라온 인터넷 정보였는데 여러분은 제가 직접 챙겨 드리겠습니다. 우리 301호 YBM E4U 어학원에서는 강의가 있는데 이거 지금 광고 같아서 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그래서 7시간 이상 강의를 듣고 설 연휴 때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 강의가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으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원을 찾아서 저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 소원은 여러분의 성공이고요. 이번 시험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